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형세를 잃는 자만이 승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방향보다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4% 넘게 밀리면서 7,400선까지 주저앉기도 했지만 급반등하면서 장중 7,800선을 다시 터치했고요. 하락세로 돌아서서 지금은 7,600선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매도에 또 나서면서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맞불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공포지수 V코스피 역시도 88선 안팎을 유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의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저희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달려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룩처럼 시장이 좀 평안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 기댈 곳이 참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는 좀 글루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장 보면서 느낀 점은 면목이 없어요. 물론 제가 주식을 빼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시장 움직임 보면은 면목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은 그런 불규칙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차피 견인을 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바이오가 한번 시장 견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견인을 해주다가 좀 물러서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기보다는 코스닥도 좀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올라와 주면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 차트를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수 차트까지 꺼냈다는 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수 차트를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방적으로 소수의 이제 좀 덩치 큰 종목들이 견인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900포인트대 이제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이 갭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어느 날은 반도체가 가고 어느 날은 자동차주가 좀 올라와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등락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제 1200포인트에서 이제 9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이 큰 편이고 그리고 지금 1150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이걸 박스권으로 형성을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간다면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가 이제 코스닥 지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잘 버텨주면 괜찮은 거고요. 이제 코스닥이 관건인데 사실 이제 코스닥의 이런 그 상위권 섹터들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 2차 전지 쉬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이제 작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로봇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이런 제약주 2차 전지는 이미 좀 시세가 한번 나오고 쉬어가고 있는 구간.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추종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 입에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진짜로 거의 빠질 만큼 빠졌는데 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신용 물량입니다. 주가가 이 정도로 빠질 때 신용 물량이 많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며칠 전에 신용 물량이 뭐 역대 최대 뭐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물량 대비 그렇게 많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반등이 나오던 시점이 명확하게 상승의 신호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빠질 수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마냥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주에 반등 나오고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반등 하락을 계속 번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좀 옥석 가리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나 정부의 포인트는 미국 증시를 표방하는 거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좀 뭐 배당 수익도 내고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기업과 이제 또 투자자들의 동반 성장을 좀 꿈꾸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주식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코스피와 같이 이제 좀 조정 구간이 맞물려서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수급의 전환을 통해서 올라오는 시즌이 또 가파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도 좀 과하게 빠진 자리니까 지금의 지수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 포인트에서 뭐가 주도주가 되는지만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도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가진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 있으실 겁니다. 저희 바이앤셀 찾아오실 수 있는 3가지 방법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통화가 연결이 벌써 되어 있네요.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에코앤 드림이고요. 에코앤드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3,800원이에요. 20%. 23,800원에 20%. 네네. 금액이 앞자리 수가 많이 바뀌어서 힘드셨을 네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네네. 가장 고민되실까요? 작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네. 근데 2차 전지가 좀 잘 가고, 이제 갔을 때, 앞으로는 좀 소보장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했는데, 네. 계속 빠지기만 하고,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파트너님께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에코핸들이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세요. 파트너님 23,8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데 네네. 오늘자로 또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저번에도 사실 그렇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하네요. 네네. 이거 혹시 뭐 왜 팁?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지 또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일단 뭐 풍문이 나왔던 것도 5월 달이고 네. 지금 이렇게 빠져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는 이슈를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와주는 뭐 이슈들만 봤을 때는 뭐 큰 악재는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거래량이 없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 비율이 아싸리 이렇게 좀 빠질 때 정리가 좀 되면 좋은데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 물량 정리가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계속 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종목 상담할 때마다 많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로 봤을 때 15,000원을 사실 지켜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가격은 8,800원이고요. 네. 여기를 또 더 이탈을 하면은 뭐 앞자리 2번을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 혹시 그래서 제가 그냥 이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좋다는 말씀은 뭐 1년 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냥 좀 가지고 가도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제 매수가까지 갈 수는 있을까요, 혹시요? 그 사실 이것도 이제 제 방송을 사실 좀 그 띄엄띄엄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네네. 말하는 기준점은 사실 지금 삼성 SDI,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이제 LG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시리즈 이 종목들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겨울을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앤 드림은 사실 그 제가 생각하던 종목도 아니었고 사실 추천을 하거나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긴 해요, 솔직하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회사면 이 최대 주주나 아니면은 2대, 3대 주주가 좀 물량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최대 주주가 10명이나 되는데 10명도 합쳐서 15%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자사주 1%.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그 보유 수량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말하는 그런 2차 전지 기업에 이 종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빠졌으면 기업의 악재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계속 한 일주일째 외인이 사주고 있어서 전 조금 이제 갈라나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게요. 이게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럼 이게 네네. 위에서 공매도로 누르고 밑에서 싼 가격에서 사서 갚는 그런 수급이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뭐 사실 기다려도 제 매수가까지는 가진 않는.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네. 이게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HTS에서는 기사가 안 나와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또 이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전화 상담이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정도면은 악재가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거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화까지 제가 그러니까요. 드려본 거거든요. 지금 HTS에서 보는 그런 이제 뭐 시황도 뭐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 밀면은 사실 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네, 그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은 제가 검색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뭐 사실 저한테는 관심은 없었던 종목이지만 제가 오늘 방송이 없어요. 오늘 좀 저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밴드에 한번 네. 보고 제 의견을 한 번 더 올려볼게요. 거기다가.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종목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물론 저도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위험한 자리라 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전문가님께서 밴드방에 올려주신 거 토대로 제가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제가 100%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뭐 투자자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종목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신용 터는 거면 오늘 종가로 밑꼬리가 길 건데 아직은 그런 징조는 안 보이네요. 네네. 네, 보고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저도 분석해보고 올려드릴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에코앤드림 말씀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M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파트너님의 인사이트 같이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한번 보러 갈게요. 카툰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UST 가지고 계시고요. 2,633원에 7% 들고 계시네요. 사연이 깁니다. 코로나 때 물려서 최근 물타기로 평단가는 낮춰놨는데 소외된 종목이라 탈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ST는 좀 탈출 가능할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보여지는 재무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품절주예요. 이 종목을 옛날에 좀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좀 살짝 소외된 섹터죠. 옛날에는 뭐 가스관으로도 움직이고 뭐 또한 이제 뭐 나라들 간의 뭐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 뭐 그다음에 뭐 신재생도 가끔 엮이고 가끔 2차 전지로도 한 번씩 기웃기웃했던 이제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뭐 데이터,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또 키워드를 엮고 있는데 이 종목은 워낙 품절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타 대응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작년 24년도에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래가 들어와 주면서 2,100원, 2,200원대를 좀 넘기면 다시 좀 정리를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뭐 나와주고 있는 뭐 매출 성적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리를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UST 말씀해 주셨고요.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라고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도 전화 통화가 연결이 또 벌써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현대차 66만 3천 원 30%. 현대차 66만 3천 원에 30% 비중 좀 가지고 계시네요.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아니 이제 뭐 로봇 해가지고 네. 이제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잡아놨는데 네. 작업부터 계속 빠지니까 네. 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네. 언제까지 가면 이렇게 좀 매수까지 올까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좀 들고 가야지 내 매수가까지 올까? 아틀라스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차 어느 정도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뭐 매수가가 기다릴 평단은 아니긴 한데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현대차도 작년부터 사실 로봇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10월 달이에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가 이제 25만 원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버스 살 바에는 이런 거 사세요 해가지고 리스트를 이제 뽑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래서 제가 로봇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로봇 이슈로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또 4월 달에 이 현대차 이슈가 나올 때 신고가가 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격대를 넘길 때가 이제 6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5만 원대를 넘기면서 이제 상방에 어느 정도 78만 원대 이제 어찌 보면 80만 원을 도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쌍봉으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55만 원을 다시 회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5만 원 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은 앞전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쌍봉으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나오기 전에 지지 라인을 다시 밟는 자리이기 때문에 55만 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기다리기에는 평단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를 못 지키고 여기까지 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 좀 열어볼 수 있는 자리라서 기다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사실 정리하라고 해도 정리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죠. 예, 그러면은 뭐 진짜 널널하게 45만 원까지도 눈을 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55만 원을 지켜줘야 하는데 요즘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고 더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5만 원을 지켜야지만 여기까지 밀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오를 땐 로봇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고급형 SUV도 나오고 이제 현대에서도 이제 1억대 차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고급화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일단 계속 나와줄 이슈들은 많아요. 지금 이제 하락하는 거는 시장 분위기와 이제 이런 고점 구간을 형성할 때 들어왔던 개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뭐 다시 지지 라인 밟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네. 이거 손절하고 2차전 내려가면 어쩝니까? 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2차 전지가 찬바람 불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천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추천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도 이 정도로 추천 나오면 주저앉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과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치고 갈아탄다는 별로예요. 굳이 손실을 보고 들어간다 별로입니다. 네, 손실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을 줄일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들고 가라 그 얘기네요. 네, 일단 가져가세요. 사실 55만 원대를 지켜주면은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45까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밀려고 준비를 하고 가면 거기를 밟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실을 계속 뚫을 것 같다가 아니라 어디를 밟더라도 밟으면 반등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자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55를 지켜야지만 45까지는 눈을 감으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가져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공감 많이들 해주셨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장태균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고요. 19만 9천 원에 비중 30% 사연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유유 엉엉 울고 계시네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지금 팔아야 될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가져갈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이 2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사실 이렇게까지 덩치 커지기 전에 좀 더 매매할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코스피로 넘어가고 이제 뭐 자회사들 뭐 이제 합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재미없는 종목이 됐어요. 좀 고루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대부터 쭉 봤을 때 2만 원대부터 쭉 봤을 때 이 종목이 굉장히 그래도 이 상도덕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주면 그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을 잘 안 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 종목이 뭐 7만 원 뭐 이럴 때도 뭐 매매를 해보고 뭐 7만 원에서 15만 원 또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했었던 종목인데 상도덕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 봤을 때 17만 5천 원대가 좀 중요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탈을 했죠.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 그다음에 박스권 만들려다가 거래 터지고 한번 밀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 붐이 오면은 저는 셀트리온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속해 있는 소속이 다른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또 코스닥도 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좀 대표적인 이름 있는 종목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같이 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삼천당 제약이나 말테오젠 이런 또 이름값 하던 기업들이 좀 빠진 것도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이름 있는 기업, 매출이 나는 기업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훨씬 더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연속적으로 빠졌지만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빠졌지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점 잘 지켜줄 것 같고 17만 5천 원 금방 회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박스권 회귀를 다시 하면은 22만 원대는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면 계단식 상승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뭐 좀 멀리 보시고 나는 중장기 필요 없다 하시면 20만 원 넘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도 전화 통화가 연결이 벌써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17,300원에 20%고요. 네. 전에 또 19,000 그때 또 10% 5% 모아가시라고 그래서 네. 그때 갔다가 다시 팔고 17,300원에 다시 샀어요. 포스코 엠텍에 대한 애정이 또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팔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너무 네. 손실이 많아갖고 네. 또 비중이 많다 보니까 손실도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전략을 네. 짜면 좋을지. 포스코 엠텍 이미 네네.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시 17,300원에 20%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우리 네. 어떻게 전략 좀 세워봐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포스코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매매를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섹터예요, 포스코 시리즈가. 네. 근데 저는 지금 빠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포스코 홀딩스도 남들 다 못 간다고 할 때 50만 원 간다고 얘기하고 50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네. 포스코 DX 때도 뭐 앞자리 2번 바꾼다고 하고 실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포스코 시리즈가 기다리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이나 네. 이런 미래 전망이 확실한 몇 안 되는 그런 그룹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포스코 시리즈는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나쁜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새로운 매출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심사숙고하고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철강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 뭐 DX,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뭐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룹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서 악재는 뭐냐? 수급. 수급이 악재예요. 그냥 계속 가져갈까요? 네, 저는 사실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시절에 음국제, 네. 예, 흑연, 막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2차 전지가 관심도 없을 때 포스코 케미칼을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좀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네. 기다린 만큼 수익을 주는 게 또 포스코 시리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흐름이 나오고 바닥을 디뎌줬을 때는 이게 물량을 정리하는 등락이 커질 뿐이지 여기가 정리가 되고 올라올 때는 저는 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갈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전 이때도 매매를 했었어요. 이때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아무튼 포스코 계열사들을 좀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47,000원을 찍고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아직 글쎄요. 밟아야 할 가격을 안 밟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더 거래량이 내려가요. 없잖아요. 네? 예. 더 내려갈까요? 더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가 신경 쓰이면 포스코 그룹주 매매 못해요. 2차 전지도 예. 마찬가지고요. 좋은 네. 거를 샀으면 이 기업이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라는 그런 확신과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가야지 이게 요즘 시장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등락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까요? 어쩔까요?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여기에서 이 정도를 조정받고 이 정도를 가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선택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어쩌고 저쩌고가 힘들면 단타를 하시고 내가 진짜로 장타를 할 거면은 지금의 움직임은 별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래갖고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갈아타면은 대형주로 갈아타면은 안 될까요? 뭐 얘도 사실 뭐 이 정도면 뭐 대형주는 아니어도 괜찮죠. 뭘 어디로 갈아타시게요? 뭐 삼성이나 이런.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포스코 엠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함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질문 들어와 있고요. 14만 1,000원에 25% 어제부터 종목 질문 많이 오고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매수했는데 너무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전 올까요? 라고 이제 길고 간절하게 보내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아니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제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면 지금 증시에서 뭐 나이스하고만요.
그러니까 왜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고생을 하세요? 밑에서 사도 고생하는 마당에. 네, 일단은 지금 주봉을 봤을 때 어젠가 엊그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지금이야 뭐 분위기가 좋게 움직이지만 이 고점 돌파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14만 원대에 도전을 제대로 못하고 밀리면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에르스 마리 솔루션이요. LS 4만 원에 마리. 네. 샀다가 네. 밀려가지고 또 물타기를 더블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계속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지금도 매수가랑 괜찮거든요. 비중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매수가는 37,000원 정도 됐고 네. 물타기 한 개. 네. 그거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은 18% 가지고 계시고, 아,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가 고민 좀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파트너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물타기를 좀 하시면서 매수가 37,000원까지 내리셨다고 하네요. 비중이 18%신데, 지금 이걸 정리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뭐 물타기를 어디서 하셨까니 아직도 위에 있어요. 네, 신혜 반갑습니다. 4만 원에 샀다가 네,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37,000원까지 내려가길래 잽싸게 또 똑같이 뽀샀죠. 우리 시청자님 매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패기가 넘치죠. 네? 지금 아니 방송에도 네. 그 신한 그 수주를 했는데 대한전선한테 뺏겼다고 그랬다가 뭐 법정 소송한다고 그래서 수주 폭탄 터질 거라고 또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끔찍을 안 하네요. 네. 아, 사실 이게 그 LS 계열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의 네. 기업의 가치로 이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그래서 뭐 기업이 뭐 나쁘지 않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손실 안 보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타기를 너무 그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물타기를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치가 그렇죠. 없다 보니 이게 좀 당일 그렇게 좀 단기간에 대응을 하신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기업 자체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기업의 가치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좀 팩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좀 좋은 무드가 나와주면 35,000원대가 관건일 것 같아요. 35,000원. 네, 왜냐하면 35,000원대가 2025년 초,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에도 계속 돌파 시도했던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돌파할 때 시세 나오고 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 시도를 할 때 좀 어줍잖게 하면은 좀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5,000원대 물량 소화하는 거 좀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돌파하면은 저는 좀 매수가 근처로 오면은 비중을 줄이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대한전선하고 그 수주 가로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소송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또 LS 일렉트리닉이 뭐니 등등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신한 쪽이나 뭐 해외나. 네, 아무튼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나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는 사실 곁가지예요. 아, 저까지. 네, 그래서 일단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거래량 위주로 좀 보는 건데 일단은 고점에서 거래 터지고 빠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35,000원 돌파 여부 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 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우리 단골 종목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68만 5천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주식 시작 4개월 줄인입니다. 주식 프로 보다가 매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가격 혼나실 것 같긴 한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떻게 대처해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네, 뭐 어디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종목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사서 돈 벌었대. 그리고 뭐 이거 뭐 계속 뭐 TV에서 말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냥 좀 단순하게 진짜 스캘핑 하듯이 이게 그 약간 수박 거달기 느낌으로 그냥 막 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올 하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CBDC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뭐 은행권들도 뭐 지분 인수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사실 이게 지금 금리 관련해서 압박이 나옴으로써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에 환율이 1,500원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금값도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 글로벌 경제에도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장이 또 흔들리는 구간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미국 선거 남아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드렸던 말씀이 그 올해 시장은 우상향인데 굉장히 등락이 커지고 보유하신 종목과 시장의 흐름이 괴리감이 커진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어렵고 등락률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다. 그리고 급락장은 번복돼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장이 다시 또 와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올 가을, 겨울, 내년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면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싸리 방향성을 위로 잡았으면은 그 방향성을 보면서 빠져도 그냥 의연하게 가야 하는 거지 내가 막 대응을 하겠다 뭐 해가지고 막 빠질 때 매수해야지 뭐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 종목을 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질 때 다 같이 빠져도 이런 자리에서 빠진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잘못 사면은 내가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점 종목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TV 방송에서만 10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 왔을 뿐이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게임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삼성 SDI 좋아해요. 코스피에서 최선호주 삼성 SDI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익이 많이 나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현찰을 챙겼을 때의 얘기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를 감내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또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기나 업황 흐름을 좀 잘 못 읽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이 종목은 45만 원은 지켜줘야 돼요. 왜 45만 원을 지켜줘야 하냐면 고점 갱신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간 게 아니라 이 추세를 깨고 개파락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저점이 더 깨지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5만 원 지켜줘야 되고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앞전에 고점 매물대를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라고 했고 다행히 운이 좋게 고점에서 물량 정리를 좀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만 소화를 해야 하는데 시장 핑계를 대면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는 지금 45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만 이탈을 하면 굉장한 하락을 보여줬던 의미 있는 가격대가 4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없이 빠져서 기다려 보시되 일단은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 이번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TV에서 많이 추천하고 이럴 때는 좀 경계를 하셔야 주식으로 롱런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성 SDI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통화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대한유하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 17만 3,500원. 17만 3,500원? 3,500원. 네, 17만 3,5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금액이 좀 내려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여기까지 뭐 올라오려면 좀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려나 싶어. 저번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네. 못 팔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 단가에 있어가지고 네. 올려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한유화. 이 금액까지 언제쯤 올라오려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하네요. 한번 올라왔을 때 정리를 못 하셨나 봐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원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만 말할게요. 네, 지금 봤을 때 뭐 실적 캐파도 좋고 아직 주가 반영 안 된 것 같으니까 20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통화 어렵게 연결이 되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기다리셔야 하는 가격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후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역시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파트너님께 간략하게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후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오늘 뭐 짧게 말할 이슈는 아니라서 오늘 무료 방송 대신 밴드에 좀 글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시황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오늘 또 오후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엠밴드 공부방에 올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좌측으로 보시면 지글지글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링크가 긴 링크 하나 뜨게 되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오늘도 올려주시는 시장 정리, 시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댔는데도요.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어보시죠. 오늘 역시도 마지막까지 한 통화도 놓치지 않고 또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